이번 시간에는 좀 더 공학적인 문제로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절은 창의적 문제 해결 과정인데요. 사실은 여기에 나오는 이제 차트가 나올 텐데 그게 전체 어, 이 교과목에서 해주고 싶은 아니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걸 하기 이전에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준비 활동에 있는 나온 문제는 이제 교재에 나왔던 거고, 이게 너무 조금 추상적인 것 같아서 밑에 보는 이제 제가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1번은 A 자동차 회사의 B 자동차가 고속 주행 시 어, 잡음이 심하게 난다는 불평을 하는 고객이 많다. 뭐 우리가 예상은 할 수 있지만 예상이라고 할까요? 뭐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접하기는 좀 어려운 구체적인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죠. 이 문제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회의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라.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이번 시간이 끝나고 팀별 활동으로 이제 시간을 내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랜만에 이 동영상 강의를 만들어 보니까 앞에 시간대를 너무 길게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시간을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그랬는데요. 또 편집하려니까 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활동하는 거 하고 이제 뭐 클래스하고 이런 것들 또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주행 시 잡음이 심하게 난다는 불평을 하는 고객이 많은데 이 문제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해결하는지 또 하나는 두 번째 거는 우리 경우로 이걸 이제 바꿔본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있는 강의실이나 생활을 제일 많이 하겠죠. 수업을 들을 때는. 강의실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어, 교수인 제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 있거든요. 고쳐도 개선되는 부분이 있지만 고치면 뭐 다른 불편한 점이 있고 어느 건 좋아졌지만 또 뭐 다른 불편한 점이 있고요. 불편한 점이 매우 많은데 중에 가장 불편한 문제가 뭔지, 그렇죠? 가장 불편한 문제가 뭔지, 가장 불편한 문제, 그렇죠? 가장 불편한 문제가 뭔지를 정의하고 확인하고 여러분들끼리 논의하시면 되겠죠. 이 문제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결과를 논의해라. 요거를 이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중요해 할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그 전체적인 과정 플로우를 한번 보시고 오늘 수업을 하는 내용들에 따른 어떤 흐름도 그걸 생각하시면서 한번 팀에서 한번 논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추후에 프로젝트 같은 거 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어쨌든 간에 요거 두 가지의 공통적인 뭐라고 할까요? 어, 나중에 나오겠는데 그냥 바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객의 불판이 많다. 소음이 많이 난다. 불편이 많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해결해야되는지 토의해봐라. 강의실에 불편한 점이 많다. 그러면은 그거는 또 그 불편한 문제가 과연 무엇이고 그건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해결하는지 한번 토의하고 결과를 논의해봐라. 그렇죠? 자, 저 문제로부터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나 문제를 여러분들이 많이 대하게 됩니다. 그렇죠? 문제를 많이 대하게 되는데 그 문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문제들은 이미 문제가 주어지죠. 문제가 이미 명확하게 주어집니다. 아니, 지금 시험 볼 때 문제가 있어야 답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과목의 수업 시간에 배운 거 이외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주어진 조건에 따라 기억된 지식을 통해 답을 찾는다. 그냥 뭐, 그, 어, 제가 만약에 이 공학적인 인문 수업을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뭐, 재료 강도학이나, 뭐 반도체 설계나, 반도체 소자나, 이런 걸 낼 수 있겠어요? 못 내겠죠. 그다음에 수학 및 과학 문제는 분석적 사고나 시험을 통해서 답을 찾는다. 그러니까 뭐 주어진 시기나 아니면은 주어진 법칙들 안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럼 앞에를 한번 가봅시다. 첫 번째, 1번에는 자동차가 고속 주행 시 잡음이 난다. 그렇죠? 그다음에 강의실은 불편하다. 이게 주어진 문제라면 문제입니다. 근데 그 문제가 명확하냐? 명확하지 않죠.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봐. 그러니까 가장 불편한 문제를 정의하고라는 말이 사실은 이제 뒤에 나오는 걸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단어를 넣어 놓은 건데, 문제 자체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죠? 불명확하기 때문에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대부분의 시간을 아니,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문제를 잘못 파악하면은 뭐, 어, 어려운 거죠. 요즘에 뭐, 전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 경제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건 다 압니다. 늘 문제가 있었다고, 제가 사람은 늘 문제가 있다고는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건 아는데, 그 문제 해결 방안은 경제 주체별로 다 다릅니다. 전문가별로 다 다르죠. 그런데 유명한 스타가 되는 경우는 그 문제를 지나고 나서 돌아봤을 때 그 과거에 일어났던 문제를 분석해 보니, 아, 이게 타당하더라. 여러 가지 경제학자들이 내놓은 1번부터 100까지 원인 분석과 결과 분석, 대응 방안들을 쭉 했더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봤더니, 그렇게 봤더니, 55번이 제대로 맞았더라. 그 사람이 유명해집니다. 근데 공학자들은 그 한 회사의 문제가 가지고 있으면 1번부터 100번까지 문제를 낼 수가 없잖아요. 해결 방안을 할 수가 없다고요. 시간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짜자놔서 그거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해결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시간도 짧고, 제약 조건이라는 거죠. 시간도 짧고, 돈도 적고, 그다음에 투입돼야 될 수 있는 사람도 적고. 그래서 근데 만약에 문제를 파악을 잘못하면 문제 해결 아예 못합니다. 그래서 창의적 문제 해결 과정, 여러분들이 공학적으로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는 가장 첫 번째 하는 것들은, 음, 어떤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가 정확하게 만드느냐. 그걸 우리는 문제 정의라고 합니다. 그냥 강의실로 합시다. 그게 더 피부에 와닿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한번 둘러보세요. 강의실의 가장 큰 문제가, 여러분들이 불편함이 꼭 이 강의실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뭐 여러분들 수업을 들었던 강의실들 중에 제일 불편한 게 무엇이었는지. 의자가 불편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앞에 뭐라고 하나요? 뭐 스크린이나 뭐 화이트보드 같은 것들이 불편할 수도 있고, 조명이 불편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테이블 크기, 책상의 크기가 작아서 필기하기가 어렵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그것들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불편한 게 무엇일까? 라는 걸 한번 보시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소음이 있으니까 그걸 찾아서 정확하게 하려면 그거 소음이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도 있는데, 좀 전에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이냐라는 것들은 되게 주관적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난 테이블이 너무 불편해요. 근데 다른 사람은 하나도 안 불편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저 화이트보드가 너무 이 그립자가 잘 안 보여.
너무 반짝반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이 부셔. 다른 사람은 하나도 안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공학적인 문제를 소비자들이 만약에 그런 문제를 해결해서 개선을 해서 살려고 한다면 나의 생각과 소비자의 생각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를 정의하는 것들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해결해야, 그렇죠? 그리고 그 불편함 정도도 커야 되겠죠. 그래야 기꺼이 돈을 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푸는 문제에 주어진 문제, 당연히 여러분들 앞에는 이제 문제가 주어지면 머리가 아프겠지만, 사실은 다시 생각해 보면 일반 여러분들이 맞닥뜨릴 문제에서는 문제 자체가 정확하게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게 가장 첫 번째이자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답 쓰는 거는 시험 시간에 누구한테 못 물어보잖아요. 그 다음에 뭐 오픈북이 아닌 이상 다른 거 책 꺼내서 볼 수도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도 됩니다. 그 다음에 책 꺼내봐도 됩니다. 그 다음에 누구 빨리 찾아가지고 제일 잘하는 사람한테 외주를 줄 수도 있어요. 돈 주고. 그렇죠?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기꺼이 이 정도는 돈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 자체를 파악하고 오히려 문제를 풀 때에는 물론 이제 그 푸는 과정도 공학적인 지식과 팀원들 간의 소통과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외부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라서 물론 이제 뭐 저기서 막 너무 크게 요구한다 그러면 못 쓰겠지만 그런 여건들 사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까지 계속 배웠던 문제들과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어, 사회에 나가서 어, 맞닥뜨리게 될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의 가장 큰 차이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 문제 상태를 파악을 하고 그 문제를 간결하게 정의를 하고 그러면 문제가 정의되었으면 야, 그럼 이렇게 해결하는 게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내고 아이디어를 처음에 내다 보면 아이디어가 아주 전문제 단방에 나올 수도 있지만 뭐 여러 아이디어가 뭐 50개, 100개가 나왔는데 이런 아이디어들이 다 맞으라는 보장은 없죠. 그리고 그게 실현 가능성 또는 예산, 시간, 그다음에 신뢰성, 뭐 믿을 만한지 뭐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하다 보면 그거에 적합하도록 아이디어를 다듬고 어쨌든 간에 문제를 해결하려면 잘해봐야 한 개 아니면 두 개 정도의 해결 방안을 넣어서 그 상황을 개선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 적용할 하나나 두 개를 판정을 해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낸 다음에 그거를 실현 가능하도록 좀 더 세련되게 적용 가능할 수 있도록 다듬은 다음에 그다음에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실제로 해결책을 실행을 해야 됩니다. 실행을 했을 때 문제 해결 상태 B가 더 좋아질 수도 있는데 안 좋아질 수도 있죠. 그렇죠? 첫 번째로는 문제를 잘못 파악하는 경우. 아까 자동차인데 자동차가 엔진에서 나는데 잘못해서 트랜스미션, 다른데 변속기에서 난다고 생각했다든가 아니면은 차체의 떨림에 의해서 생기는데 뭐 엔진만 계속 보고 있었다든가 그럼 완전히 문제 파악을 잘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 파악은 잘 되는데 강의실의 문제 파악은 저기 제일 불편해서 잘 되는데 예를 들어서 화이트보드가 문제야. 그래서 그럼 화이트보드를 대체할 수 있는 전자칠 전자스크린 전자칠판을 딱 갖다 놨는데 전자칠판이 오히려 더 시인성이라고 그러네. 눈에 잘 안 보여. 너무 흐려. 너무 밝아. 전자칠판에 어떤 걸 갖다 놓느냐에 따라 반응이 다르다. 그러니까 아이디어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이디어를 실행한 단계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들을 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이 성공이 되려면 문제도 정확하게 정의되고 아이디어를 잘 만들어서 요거 이제 아이디어를 만드는 단계죠. 그 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잘 만들어서 정확하게 실행을 해야 이제 문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실제 사회에서는 여기에 또 중요한 몇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요구되는 사안이 너무 늦으면 안 돼요. 시간. 늦으면 이미 다른 사람들이 와서 시장을 선점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소비자들이 그거 말고 뭐 더 좋은 게 나왔다든지. 그렇죠? 또 하나는 예산. 예산은 사람을 포함해서입니다. 너무 좋은 생각이, 너무 좋은 아이디어. 근데 만 원짜리 고치려고 10만 원을 들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너무 예산에 안 맞는 그런 것들을 어, 고려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뭐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약 조건이 이런 제약 조건 하에서 문제를 정의하고 그다음에 아이디어를 내고 그렇죠? 아이디어를 내고 보겠습니다. 문제를 정의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요거는 이제 아이디어를 내어서 해결 방안을 찾고 해결책을 실행하고 그 아이디어의 해결 방안을 내는 방법들이 아이디어 창출도 하고 아이디어 다듬기도 하고 아이디어 판정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시의적절하게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게 한다면 굉장히 성공적인 문제 해결 과정이 되는 걸 거고 그게 개선이고 그게 개혁이고 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창의적 문제 해결 과정들은 앞에서 본 요 그림, 아주 간단해 보이는 요 그림을 기반으로 해서 실행을 하게 되고요. 각각의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이 교과목에서의 공학설계 입문의 어떤 큰 큰 줄기입니다. 큰 줄기.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피하지 않고 이 문제도 중요하지 않은 문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중요한 문제를 골라서 그 문제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아이디어를 사람들, 팀원들 간에 내서 그걸 잘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다듬은 몇 개 아이디어들을 만들고 그 다듬어진 아이디어들 중에 가장 우수한 아이디어, 정확한 아이디어 아니면 적용 가능한 아이디어. 가장 우수하지 않지만 최단시간 내에 실현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더 좋은 아이디어일 수도 있습니다. 아, 공학자들이 볼 때 가장 좋은 아이디어가 일반 사회에서 또는 실제로 가장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죠. 그 차이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생성해서 이제 해결하는 요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하나하나 간단하게 알아보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뒤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정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강의실에서의 문제는 어떤 사람에게는 어, 어떤 사람에게는 불편한 게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불편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학교에서 만약에 한밭대학교 강의실을 다 뭐 어떤 램팔동 아니면은 뭐 학교를 강의실을 고쳐야 되겠다. 그러려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고쳐야 그게 비용 대비 효과가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려면은 설문조사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가장, 가장 어떠한 게 가장 불편한지, 어떤 게 가장 큰 문제냐를 확인하는 거죠. 그다음에 문헌조사는 우리랑 똑같은 것뿐만 아니라 과거에 아니면 다른 데서 선행, 왜냐면은 꼭 우리가 처음은 아닐 수 있거든요. 다른 나라에서 아니면 다른 지방에서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한밭대학교 문제를 한밭대학교만 갖고 있겠어요? 서울대학교도 있을 수 있고 카이스트도 있을 수 있고 멀리는 미국에 있는 영국에 있는 뭐 중국에 있는 대학교들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문헌조사뿐만 아니라 방문을 해도 되고 전화를 해도 이메일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조사는 이러한 조사는 그 사람들한테 소비자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이메일이나 문헌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를 찾아내야 됩니다. 문제를 잘 만들어. 문제를 잘 만들면 절반 이상은 해결이 된 거예요. 진짜 문제를 못 찾으면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도 문제 해결이 안 되겠죠. 찾아내서 명확하게 정의를 한다. 그러면 결과물은 문제의 핵심이 정확하고 간결한 문제적. 이게 문제다라고 정의가 돼요. 이 문제 정의문에 도달하기까지 사실은 요 과정을 또 거치는 게 맞습니다. 나는 이게 문제 같아. 나는 이게 문제 같아. 나는 이게 문제 같아. 팀원들 간의 문제들을 다 내어 놓는 게 아이디어 창출. 그죠? 이 문제 정의를 하기 위해서. 문제 정의 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아이디어를, 이게 정확한 문제인지 설문조사도 해보고, 문헌조사도 해보고 할 수도 있습니다. 순서가 바뀔 수도 있죠. 설문조사, 문헌조사 한 다음에 그 중에 골라낼 수도 있긴 하고. 그 중에서 실현 가능한 걸 다듬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한두 개를 비용을 들여가지고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의 핵심을 가고 간결한 문제 정의문으로 하는데, 지지난 시간인가 했던 요거를 한 번만 다시 거꾸로 넘어가서, 아, 여기가 아닌가요? 예, 이 문제 한번 해보고 자신의 문제, 그렇죠? 정말로 정말로 자신의 문제를 정의를 할 수 있는 한번 해보십시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 해서 스스로 소심하거나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뒤에 나온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그렇죠? 아이디어를 내는 단계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걸 해결하는 과정이 돼요. 아이디어를 내는 단계와 그걸 해결책을. 나는 몸이 약해. 그래서 좀 의욕이 없어. 그러면 나는 어, 건강을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어. 근력을 키우고 해야 될 필요가 있어. 그렇죠? 아니면은 내가 건강 진단을 좀 받아봐야 되겠어. 아니면 나는 좀 근육량을 키워야 되겠어. 아니면 나는 조금 살을 좀 빼야 되겠어. 그렇죠?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해결책을 실행하는 게 중요해요. 요 과정을 나왔던 것이 사실은 요걸 전제로 생각을 하고 여러분한테 드린 거고요. 이 앞에 있는 강의실 불편한 점들. 그러려면 맨 처음에 나와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 중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현재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아니면 현재 여러분들한테 가장 안 좋게 작용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서 개선을 해요. 그게 꼭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뭐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건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예를 들어가지고 정말로 심각해요. 난 경제적으로 너무 이게 타이트하다 보니까 어, 예를 들어 아파트 타임 일하느라고 근데 정말 수업을 못 들을 정도다. 그러면은 면담 신청을 하십시오. 교수님들. 모든 걸 해결해 드릴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을 해야 여러분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더 많은 해결 방안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문제를 정의를 하시고 강의실 관련된 거는 여러분들 팀원들하고 하지만 나의 문제는 개인적인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조심스럽잖아요. 아무래도 자기 있는 속의 것을 꺼내야 되니까.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해보고 가까운 지인들한테도 좀 물어보고 야, 너가 생각할 때 내가 좀 요즘에 뭘 좀 고쳤으면 좋겠니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꼭 같은 클래스가 아니더라도 부모님한테 물어볼 수, 형제들한테 친한 친구한테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일종의 설문조사고 문헌조사인 거. 그래서 문제 핵심이 정확하고 간결한 문제 정의문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아이디어 창출이죠. 문제가 정의가 잘 됐다는 전제. 잘못되면은 아이디어를 백날 내봐야
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문제를 정의한 다음에 아이디어를 어떤 아이디어를 내느냐. 처음에는 아이디어를 많이 내야 돼. 많이.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브레인스토밍인데 팀원들이 있으면 이제 아이디어를 막 낼 수 있고 여러분들 같으면 아이디어를 하루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꽤 긴 오랜 시간 동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뭐 오늘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앞으로 사실 날이 70년 이상씩 사실 텐데 제가 쓰는 마이크하고 헤드셋이 이게 배터리가 나가가지고요. 혹시 자본 들어갔으면 잊으시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창출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팀원, 아까 강의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팀원들 간에 많은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문제 해결책을 쫙 모아보는 거죠. 한 사람이 10개 아이디어만 내도 100개, 10개, 5명이 한 사람이 10개 아이디어 만들면 50개입니다. 근데 중복되는 거 빼면 한 30개 이상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세세하게. 청소가 잘 안 됐다, 뭐, 굉장히 다양하게. 그다음에 그 화이트보드가 안 좋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너무 덥다. 그 다음에 뭐, 너무 조명이 낮다. 아니면은 조명을 개별 컨트롤했으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을 거고, 책상이, 의자가, 아니면은 내 가방을 놓는 데가 뭐, 여러 가지 불편하다. 아니면 청결 상태가 안 좋다. 있을 테니까, 그 문제가 정확하게 정의된다는 전제하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수의 정제되지 않은 아이디어를 내는 것을 아이디어 창출 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가 뭐 30개가 나오면 그 아이디어를 버리지 않고 그걸 좀 좀 더 효과적인 아이디어로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스피커가 잘 안 들린다. 근데 스피커 위치가 안 좋다. 아니 뭐 예를 들어 화이트보드랑 같이 있는 스피커가 좋겠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화이트보드의 문제와 스피커의 문제를 동시에 엮을 수 있는 그렇게 엮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 버리는 게 아니라 좀 엮을 수 있는 건 엮어서 더 좋은 아이디어로 만드는 거를 아이디어 평가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죠. 아이디어 판단. 아이디어 판단은 예를 들어가지고 한 30개에서 좀 묶을 거 묶고 해체할 거 해체하고 해서 괜찮은 아이디어 평가 단계에서 얻은 3개에서 5개 정도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적합한 아이디어 그 중에서 하나나 2개를 뽑는 거죠. 뽑아서 그거를 실제로 실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인 문제든지 강의실에 대한 문제든지 실행을 해서 그 과정에 있는 것들을 개선해 나가는 거죠. 그 불편한 점을,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단계. 이 과정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게 처음에 이제 시간 변수인데요. 이거는 정말 사회에 나가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품을 납품한 회사에서 보통 시간을 많이 안 줍니다. 2주? 근데 제조 생산에서 2주 동안에 고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많지가 않거든요. 클레임 들어오면 난립니다, 난리. 잘못하면 손해배상 돼야 되니까 그냥 난리기 때문에 그런 시간 변수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맨 처음에 문제 정의가 잘못됐거나 그렇죠? 아이디어를 잘못 판단했거나 실행 아니면은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단계에서 하여튼 뭐가 잘못됐어요. 그러면은 실패가 됐다고 한다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또 찾아야 되잖아요. 왜냐면은 문제를 정의할 때 그 안에서 정의가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디서 오류가 났는지를 판단하려면 그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명확하게 어디가 잘못됐는지 알면 쉬운데 그것도 또 찾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처음 할 때 굉장히 꼼꼼하고 정확하게 일을 추진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 해서 꼼꼼하고 정확하게다가 시간을 놓치면 또 그건 어려워. 그래서 어떤 문제를 사회에서 해결할 때는 그 모든 과정이 어느 범위 안에서 적합하게 실행이 되어야 그래야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그렇게 사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쪼개 안 봐서 그렇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교재를 좋아하는 것 중에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어떤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들을 제시해 주는 거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팀별로 요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강의실이 불편한 점에 대해서 한번 논의하고 그 문제를 한번 정의해보고 아직 그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안 배웠지만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고 한번 모아보고 하는 그 과정을 다 하지는 말고 그러면은 제일 불편한 점이 뭔지 제일 불편한 점이 뭔지 문제를 정의하는 수준까지만 아이디어 내고 고치고 하는 거는 해나가면서 하고 불편한 점이 뭔지 한번 서로 토의하고 그다음에 뭐 나중에 발표할 수도 있을 테고 공유를 저하고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팀별 활동을 여러분들한테 이번 시간에 팀별 활동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